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심정이 한편으로는 좀 조마조마할 거예요. 내가 투자했던 코인들이 상승폭을 반납하니까 좀 조마조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고점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섣불리 들어가셔가지고, 좀 당혹스럽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제 제가 지금의 상황과 대충 어떻게, 흐름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관해서 제가 해외 커뮤니티,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견, 전반적인 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또라이 코인이라고 여기다 적어놨는데, 또라이 코인의 황제는 누구냐면 이 친구예요. XRP.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황제라고 보시면 되고, BCH EOS 거기다가 SV를 여기다가 추가시켜달라고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SV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다 왜 추가를 안 시키려고 하냐면, 일단 거대 자금 세력에 손이 탔다고는 전 생각 안 하거든요. SV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거대 자산 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간 적도 일단 없었고,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나 모건 클릭 자산 운용사나 뭐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은 실제로 지금 이 두 개의 코인은 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들어가 있고, XRP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케일에 들어가 있다가 빠져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셀시우스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 향후에 어느 시점이 가면 분명히 다시 들어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현대의 이제 장세를 말씀드리면 48,000달러 위에서 지지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번 주 중에 48,000달러 위를 지지를 한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5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근데 알트코인한테 사실은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박스권 상단부를 살짝 돌파를 하면서 상승장에 있었던 알트코인들의 미온적인 조정을 그냥 가져오는 하나의 트리거로 작용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이 친구들 사토시 마켓을 30% 지금 깎아버린 건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오늘 영상의 이제 핵심인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전 한편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4만 8천 달러 위에 유지를 할 경우. 그게 왜 그러냐면, 알트한테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오케이. 제가 좀 이따 이제 자세한 건 보여드릴 건데, 진짜 제가 우려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지난주에 상승장, 알트코인 상승장에서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더리움도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역프리미엄 빼면 200만 원 좀 넘는 가격대예요. 근데 2,000달러를 돌파하고 5만 달러도 비트코인이 돌파했다. 그리고 알트코인이 전반적으로 다 그린 칼라였다. 엄청난 상승이 있었다. 이러면 지금 엄청난 급락세가 전반적인 시장에 와서 한 2, 3주 정도의 조정 장세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조정 장세는 시장을 계단식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하나의 세력들의 하나의 그냥 뭐 시간 조정, 그냥 기간 조정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뭐하다. 그래서 어쨌건 도미넌스는 현재 61.64로서 비트코인 우위다 이걸 보여드리면서, 제가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4만 8천 달러 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면 5만 달러 위를 한동안 올라갈 수도 있는 구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여기서 그냥 떨어지든, 도미넌스가 60 아래로 떨어지든, 아니면 여기서 조금 올라갔다가 떨어지든, 어쨌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걸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역프리미엄이 거의 평균적으로 3%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업비트에서 5,248만 2천 원인데 여기다가 160만 원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5,400만 원이 정상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체인링크, 폴카닷, 에이다, XRP, 스텔라루멘, 트론까지 전반적으로 다 플러스 그냥 3% 정도 하셔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고, 업비트 메인 화면에 나온 화면만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알트코인 조정, 미온적인 조정, 그것도 여기 보면 2.65,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59%, 비트코인 우위, 살짝 우위라고 보시면 되고, 라이트코인으로 전체 코인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이 사실 시총 중간에 있는 코인들보다
상승률 면에서는 많이 못 갔어요. 아마 그건 사실이란 걸 아마 아실 거예요. 보시면 비트코인은 전고점 2배를 넘어서 한 요 정도 때 있다고 보세요. 대충 어린 잡았을 때인데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뭐 라이트나 뭐 비트코인 캐시 이 친구들은 아직 전고점이 여기라면 반 좀 못 미치게 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래서 라이트 코인도 여기서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게 주봉 캔들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굵게 치솟았고 윗꼬리가 살짝 말렸잖아요. 이 의미는 앞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까질 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더블 가격, 그러니까 40한 몇만 원 정도. 그리고 BK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상승이 그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섣부른 상황에서 폭락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손절매를 하시기보다는 지속적인 스트롱 홀딩의 관점으로 임하시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낫다라고 판단합니다. 이거는 비단 라이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만 갖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건강한 조정이 끝나면 또다시 아마 움직이기 전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라이트코인 똑같은 거고 제가 이제 한편으로는 조정 장세가 올 수도 있다. 좀 약간 금융시장부터 올 수도 있다고 이제 제가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2시간 20분간의 통화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사안에 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태클을 걸어놨어요. 이미 너네 이거 잘못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실 트집을 잡은 거죠. 트집을 잡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포브스지에 이게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나온 거거든요.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는 중국의 도전에 관해서 도전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는 그거를 중국의 도전을 막아야 된다. 어쨌든 그런 거에 관해서 지금 어필을 하시거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의미는 금융시장이 뭐 경기 부양책 뭐 트리거로 인해서 상승할 수는 있지만 미중 무역 갈등이 중간중간에 조정을 줄 수 있는 트리거로 명분을 쌓을 거라는 거죠. 저희 이제 한편으로 그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크로 관점으로 봐서 금융시장과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가상자산 시장이 동일한 어떤 그 매크로 선상에 있다면 아마도 영향을 받다가 상승장에 또 받다가 막 이런 게 아마 뒤뚝뒤뚝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기적 조정이 만약에 온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놀라진 마시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쨌든 상승장 중에 지금 미온적인 조정이라는 거 그걸 명심해 두시면 되고 타일러 윙클보스라고 제가 좀 추종을 많이 하는 거래소가 제일 큰 게 이제 코인베이스. 그거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 산하에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전 세계 거래소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도 가장 표준이 되는 거래소고 미국 정부하고도 가장 가까운 거래소이기 때문에 모든 코인을 만든 사람들의 최종 관문이 코인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인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코인들도 다 믿을 수 있는 코인이고 검증이 끝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제미니 거래소 같은 경우도 믿으시면 돼요. 제미니 거래소는 코베에 비해서 코인 개수가 몇 개 없잖아요. 근데 타일러 윙클보스가 G캐시 여기 하트 표시를 여기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사진을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려서 줬나 봐요. 그래서 G캐시 그리고 윙클보스 형제 두 명이 여기 나와 있는 모습을 그렸는데 어쨌든 베리 실버트나 뭐 DCG 그룹도 마찬가지고 윙클보스 형제도 마찬가지로 G캐시에 관해서 약간 좀 본인들이 추구하는 장기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조정 상세에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뭐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제 G캐시나 뭐 익명성 코인 뭐 호라이젠이나 하여튼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파일코인도 참고로 이제 타일러 윙클보스나 그리고 베리 실버트가 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다 움직이는 거고 파일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보면 일봉 차트인데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급락을 시켜놓고 지금 현재 볼륨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증폭되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재의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아직 업비트에선 원화 상장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빗썸에도 아직 상장이 안 돼 있는데 바이낸스 그리고 코인베이스 그리고 대다수의 대형 거래소에는
다 상장이 이미 돼 있는 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증이 이미 다 끝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2월 23일 날 IPFS에 대대적인 미덕 행사가 있거든요. 그 날을 전후로 해서 움직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차트적인 관점에서 아직까지 강하게 움직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익절을 하고 나가지 마시고 27,000원에서 28,000원 부근에서 사토시가로 했을 때 그 정도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0만 원 넘는 구간이 올 수 있거든요. 예, 지속적인 알트 상승장에서 그때까지 보셔도 돼요. 지금 아마 다시 쪽 찔끔 올라가서 5만 원 정도 아마 위치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루나에 관해서 오랜만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가 이거는 작년 여름에 제가 뒤돌려서 보니까 신현성하고 테라 프로젝트 루나에 관해서는 제가 작년 여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더라고요. 그때 가격이 제가 보니까 지금 가격은 상대도 안 되게 터무니없는 가격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몇백 원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많이 올랐죠. 요 근래 들어서. 근데 루나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쨌든 괜찮은 프로젝트인 건 뭐 누구나가 다 아는 거고, 차트적인 관점에선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상승폭에 대비해서 보통 보면 세력들이 중심값 정도까지는 조정을 주거든요. 근데 거의 중심값 정도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락을 하면 아마, 조금만 더 하락을 하고 조금 시간을 좀 어느 정도 보내면 다시 한번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릴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물려 계신 분들도 여기서 이제 지금 손절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보시고 새로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하락하는 거를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아니면 분할 매수로서 좀 지속적으로 관찰해 두셨다가 보시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스트라티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호재거리 발표하면서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그 회사에 관해서, 기업에 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지금 2,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을 때가 1,400원대에서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해외 시장보다 조금 더 이제 발동이 걸렸죠. 근데 세력이, 이게 AI가 움직이고 세력들이 이런 걸 핸들링할 때 교차되는 게 있긴 한데, 제가 어저께 조금 더 이제 빨리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이제 느껴지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그 발표, 그러니까 여하에 따라서 아마 여기서 한 번 더 크게 쏠 가능성, 아니면 기대 이하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1,400원대에 들어가신 분들은 익절을 조금이나마 해두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3월 8일 날이 메인으로 호재거리를 발표하는 스트라티스의 대대적인 행사가 열려지는 날짜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신규 투자자는 지금 선상에서 들어가시는 건 제가 극구 말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따 오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불안한 시장 상황에서 많이들 불안해 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좀 총체적으로 좀 약간 거시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이따가 오후에 한 번 더 9시에 이제 금융시장이 열리고,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7시부터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달러와 뭐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장세를 대입해서 이따가 오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